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한 여성. 작년 여름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는 그녀. 우리 영정 사진이야. 우리 애가. 하나뿐인 아들이 2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건데요. 건강하기만 했던 아들이 갑자기 사망에 이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지 연장술이요. 키 크는 수술. 키를 늘리기 위해 다리 수술을 받았던 건데 이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아들의 소갈이는 생각보다 깊이 오래 계속됐었다고 합니다. 키가 늘 키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어요. 연기를 지도해주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나 너는 연기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뭐 그런데 키가 아쉽다.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으니까 애가 스트레스가. 배우의 꿈을 키우던 아들. 결정적으로 오디션에서 키가 작다는 이유로 탈락한 그날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했지만 수술을 받고 이틀 뒤 아들에게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는데요. 9시 조금 안 돼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아침에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기원아 거기서 그렇게 물리치료방에서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숨이 넘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목이 뒤로 꽉 꺾이는 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5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폐동맥 색전증 때문에 원인이 그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사지 연장술을 받은 이후 발생한 폐동맥 혈전 색전증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돌아갈 수도 없는 거지만 돌아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설득을 하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네, 꿈 많던 청년이 너무 허망하게 떠나간 것 같아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우리 김기원 씨가 받았던 수술, 사지 연장술, 키 크는 수술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박사님. 어떤 수술인가요? 일단 그 CG를 좀 보시면서 그 수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특히 이쪽 다리, 아랫다리 쪽을 많이 하는데요. 정강이 쪽이군요. 예. 네.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핀이 안에 들어가고 철심을 받게 되고 일부분을 일부러 골절을 유발을 시킵니다. 뼈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다리 자체가 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죠. 네. 바깥에다 링 같은 외부 고정 장치를 통해서 고정을 해놓고 나사를 하루에 1mm 정도씩 돌리게 되면 이게 점점 벌어지겠죠.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 이제 뼈가 차오르게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네, 이번 사례는 사망 원인이 폐동맥 색전증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부작용인가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정상적인 심폐혈관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에 골절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기서 지방질이 떨어 나오든가 아니면 환자가 오래 누워 있거나 그렇게 되면 정맥이 순환이 안 되면서 혈전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전에서 하나가 뚝 떨어져 나와서 지방이나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온몸을 타고 돌다가 폐에 가서 혈관에 딱 걸리게 되면 네. 폐가 기능을 안 하게 되고 결국 심장까지 멎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폐동맥 색전증이라고 폐동맥 색전증 또는 뭐 혈전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가족들은 아들에게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의 처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가족들의 주장 만나보시죠. 가족은 수술 전 의료진이 제대로 설명을 해줬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폐동맥 색전증 처음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그런 증상에 대한 미리 대비가 있었을 거고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애가. 폐동맥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병원 관계자 말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일 새벽 이미 환자는 폐동맥 색전증의 전조 증상인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불가항력적인 거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할 거 다 했다. 도의적인 책임만 느낄 뿐이지 그 어떤 책임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지 연장술에 관해 오랜 기간 연구해온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수술을 할 때 부작용은 이제 그 뼈를 절단하기 때문에 이 뼈를 잘못 절단할 경우에는 신경하고 혈관을 다칠 수가 있어요. 또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골수의 지방 성분이
그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혈전증이 생겨가지고 폐 혈전증이 생겨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아들이 쓰러지고 난 뒤 의료진의 응급처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가족. 응급처치도 아쉽죠. 너무 아쉽죠. 의사라는 사람 3명이 그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본인들도 당황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CCTV에 잡힌 게 그 영상의학과 가운을 입고 있는 그 의사랑 같이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산소호흡기를 가지러 제가 내려갔더라고요. 엄마가 의료진을 따라 산소통을 가지러 다녀오는 동안에도 속절없이 시간을 흘렀고 불안감은 커져만 갔답니다. 그저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다는 엄마. 하지만 목격했던 상황과 의무 기록의 내용은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상황이 기록된 간호기록지에는 10시 15분에 환자가 의식을 잃었고 2분 만에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 산소투여까지 응급처치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답변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살갑던 아들의 모습이 엄마는 눈에 선합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제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이유가 뭐냐면 꿈에서라도 볼 수 있을까.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박사님, 이 가족들은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수술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사지연상술에 있어서 이 폐동맥 색전증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확률의 높고 낮음은 떠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고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네. 법적으로 좀 과실을 따질 수가 있을까요? 네. 만약에 미리 환자들한테 그런 폐동맥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고 네. 그 폐동맥 색전증의 증상이 어떤 것이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을 미리 고지했다라고 한다면 환자 본인이 어떤 가슴이 답답한 걸 의료진에게 알려서 미리 처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미리 처치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의료과실에 준하는 설명 의무로 봐서 전체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가족들은 환자가 쓰러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의료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응급처치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응급처치가 잘 됐고 잘 안 됐고의 판단을 떠나서 저는 이 의무기록을 보니까 이게 간호기록입니다. 사실은 간호기록은 네. 일상생활에서 일기와 같은 거라 시시콜콜이 환자한테 일어난 일들을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줄이 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아무리 응급의학과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심폐소생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심장 압박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과연 2분 안에 이루어졌을까? 저는 조금 거기에서는 의문입니다. 자, 이번 사건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은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한테 부작용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통상의 어떤 설명 의무 위반한 것과 다르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설명 의무, 즉 의료 과실에 준하는 설명 의무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의 어떤 응급 상황에 대해서 또는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환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의료과실 책임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용이 목적인 수술에 있어서는 환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좋은 결과만 이야기하며 간단한 수술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